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음, 학문, 내경뜸 제11장 정력 세 번째, 왜 임금님들께서 단명하셨나? 292페이지. 어느 날 필자와 호영호제하는 은행지점장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동료 지점장들이 많이 퇴출되었다 한다. 그중 한 동료가 지점장을 그만둔 후 소일거리로 등산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소파에 앉아 TV 보다가 잠자듯 앉아서 죽었단다. 그날은 그 얘기가 화제거리였으며 결국 건강 쪽으로 얘기가 돌려졌다. 우주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행운의 파장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낭망, 근심, 좌절, 걱정, 실패라는 일체 불행의 정신적 파장을 갖게 되면 스스로 파멸의 기운인 음의 파장과 접속하게 되어 현실로 불행이 가까이 온다. 건강하면 정력도 좋을 수 있는데 정력이라고 병강쇠 같은 힘만이 아니라 남성 생식기의 힘이 강하면 육체는 물론 정신력도 강하다. 그래서 남성들은 최종적으로 강한 정력을 원한다. 그러나 성욕이 너무 강하면 죽음의 원인이 된다. 브라질에서는 해마다 여름철에 카니발이란 축제가 4일 동안 열려 발라의 미녀들이 감각적인 춤을 추며 남성들을 유혹하는데 축제 기간 동안 100만 명의 세계 남성들이 미녀들을 찾아와 짧은 사랑을 나누다 해마다 근 500명의 남성이 축제 기간 동안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에도 죽고 집에 돌아와서 병등으로 죽는 수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지나친 정력의 낭비는 죽음을 부른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를 살펴보면 호색 때문에 단명한 제왕도 많았지만 나라까지 망친 제왕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한 나라가 망할 때 걸 왕이마리의 미색에 빠져 결국 신하들에 의해 불타 죽었고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에 파묻혀 죽었는데 은나라 주왕을 대상으로 해서 주지웅님이란 말이 생겨났다. 중국의 역사서 사기, 은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주왕은 제왕에게 있는 끝없는 권력과 무력을 오로지 달기라는 한 여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자극적인 향락에 빠지면 더욱 색다른 자극적 향락을 원하게 되는데 드넓은 정원에 연못을 만들고 향기 나는 술을 채우고 연못 주변에는 고기를 매달아 놓아 삼림을 이룬 가운데 벌거숭이 남녀가 악공들의 음탕한 음악에 맞춰 교태를 부리며 광란스런 춤을 추면 주왕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산의 진미와 달기의 음란한 미소에 사로잡혀 무려 12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색광의 놀이가 계속되었다 한다. 충신들의 충정의 말도 외면하고 오히려 천자를 비방한다 하여 충신들을 기름 바른 쇠기둥에 묶어 불 속에 던져 죽게 하는 포락지형을 행하였다. 이 모두 달기라는 여인의 음욕을 돋우는 재료였으니 폭군의 말로는 언제나 정해진 것처럼 측근의 공신들은 물론 이름 없는 촌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인심이 등지게 됐으니 결국 무왕의 혁명에 의해 주왕은 그 마지막을 비참하게 장식됐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구체적 이유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을 반성하고자 함이며 미래를 더욱 훌륭히 가꾸고자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 때문에 나라까지 망했으며 신라가 망할 때나 백제가 망할 때도 여자가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 고려가 망할 무렵에도 그러했고 연산군은 장녹수의 치마폭에 쌓여서 또 그러했고 이조시대 임금님들께서도 여자들이 반드시 끼어 있었으니 영웅과 호걸은 주색가였다겠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흔들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수많은 후궁과 궁녀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제왕들의 여자관계란 상상을 넘을 많지 복잡하고 많았던 것이다. 조선을 개국했던 이성계도 이복형제간 왕자의 난을 겪게 되었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한 태종 역시 수많은 후궁들의 몸에서 왕자와 옹주를 생산했었으며 성군으로 추앙되는 세종 같은 분도 왕자와 공주 옹주를 합해 수십 명에 달했다 하며 한 생을 살아가면서 신병만은 떨쳐버리지 못한 채 54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치셨다. 왕조시대 제왕의 여자관계와 왕이 천명을 다하지 못한 채 단명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조선시대엔 선조임금과 그 외 몇 분을 제외하곤 거의 임금님이 60세 이상을 넘기지 못하셨다. 그러면 임금님들께서 단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방에서는 관계를 과다하게 하여 생겨지는 병을 신어쯤이라 한다. 과도하게 정액을 소진함으로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병에 대하여 방어력이 약해짐으로 병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정액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부족하면 정자의 생산이 잘 안 되는 주요 물질이며 음식 등으로 섭취할 수 있는 미량원소이며 면역물질인데
여자를 너무 좋아하면 셀레늄이 체외로 많이 빠져나가므로 젊었을 때 너무 여자를 좋아하면 나이 들어 힘을 쓰기 힘들다. 필자가 회음뜸을 연구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우리나라 40대 후반의 남성들에게 높은 비율로 전립선염 환자가 의외로 많음에 놀랐다. 전립선은 생식기의 부속기관으로 방관에 연결된 오줌이 나가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알만한 기관으로 그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합병증으로 발기부전이 생기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회음부에 통증이나 불쾌감이 있다. 경우에 따라 혈뇨를 배설하기도 한다. 원인은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나누는데 비세균성은 발견되지 않은 제3의 세균으로 어떤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전립선염에 한번 감염되면 잘 낫지를 않아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것이 특징이며 약 먹으면 좋아진 듯 하다가 약효 떨어지면 또다시 불편해지고 어쩌면 한평생 내내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서 약 먹고 주사 맞느라 진저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회음뜸으로 전립선염을 크게 다스릴 수 있다. 다만 뜸 뜨는 사람의 규칙적인 뜸의 정도에 따라 치료의 시간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회음부의 생불뜸 치료는 전립선 괄약근과 외부 생식기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립선 괄약근이 강할수록 남성의 발기 시간이 길어진다. 회음뜸으로 전립선염의 상태가 좋아졌다 하여 회음뜸을 장시간 중지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립선 세포 조직은 마치 귤 알맹이 같아 그 조직 속으로 약물 침투가 힘들며 100% 살균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립선염 상태가 좋아졌어도 매일 10분씩 회음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다른 신체 기관도 더불어 좋아진다. 남성들이여 그 귀한 고추를 귀하게 취급하자. 만약에 시궁창에 그 고추를 담근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세균에 감염되어 전립선염이 될 것이다. 정력 좋다고 세균 있는 여자에게 무모하게 낭비하다간 기와 혈이 소진되고 생명을 만드는 귀한 고추의 세균에도 감염될 수도 있어 임금님들처럼 천수도 못 누리고 단명할 수도 있다.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호 저, 새눈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아,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 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